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동기발전기의 출력까지 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단락비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 9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요. 98페이지에 우리 요약정리집인데 그 10번에 보시면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전류와 단락비라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단락비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단락비. 자, 단락비라는 겁니다. 자, 단락비라는 건데 일단은 단락비가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단락비라고 하는 거는 기호는 KS라고 하고 단락비는 KS라고 하고 자, 공식은 자, IM분의 IS IM분의 IS IN이 전격 전류죠. 그 다음에 IS는 무슨 전류죠? 단락 전류죠. 그래서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얘를 뭐라고 읽을까요? 자, 얘를 뭐라고 읽을까? 자, 곱하기 100이니까 퍼센트.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락비가 아직까지 뭔지 몰라도 단락비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럴 때는 단락비를 계산하시오라고 할 때는 얘로 계산을 할 겁니다. 얘로 계산을 할 거고 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강화를 계산하시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강화는 어떻게 단락비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얘 아니면 얘로 나올 거예요. 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말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단락비와 단락전류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니까 단락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만큼 단락전류는 크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단락비가 뭔지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단락비가 뭔지는 몰라도 단락비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공식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의 실험을 해야 돼요. 두 가지의 실험을 해서 두 가지의 곡선을 만들어서 그걸 합쳐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락비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자, 1번 무슨 실험을 해야 되냐면 무브와 포화 시험을 해야 돼요. 무브와 포화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브와 포화 시험을 해서 무브와 포화 곡선을 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 때도 했듯이 왜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종축과 뭐 횡축이 있다. 예. 그러면은 종축은 뭘로 놨어요? 횡축은 계좌전류. 종축은 뭘로 놨죠? 뭐 2로 놨었잖아요, 그죠? 예, 2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2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는 2라고 하면 안 되고요. V라고 해야 돼요. V. 예, V라고. 예. 그러면 여기는 얼마고? 0이고요. 그러면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V도 증가죠. 그래서 우리가 곡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무브와 포화 곡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무슨 시험을 해야 되냐면 자, 삼상 단락 실험을 해야 돼요. 삼상 단락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럼 삼상 단락 실험은 자, 삼상 단락 실험을 해서 삼상 단락 곡선이라는 걸 그릴 거예요. 삼상 단락 실험을 해서 삼상 단락 곡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종축과 자, 횡축을 그리시고
자, 횡축은 계좌전류, 종축은 단락전류 이렇게 놓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삼상 단락 시험에서 삼상 단락 곡선을 구했는데 삼상 단락 곡선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곡선입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삼상 단락 곡선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좌전류와 단락전류와의 관계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IF와 IS와의 관계 곡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 계좌전류가 증가했을 때 단락전류는 어떻게 나오냐? 예, 뭐 이제 요런 건데요. 요런 건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자, 이렇게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었어요. 자,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었는데 자, 얘를 어떻게 했냐? 자, 무부하인 상태에서 제가 얘를 단락시킨 거예요. 단락시켰어요. 그러면 단락을 시키게 되면 이 삼상 동기발전기에는 뭐가 흐르고? 예, 단락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때 단락전류는 우리 IS는 자, 그냥 단순하게 I는 R분의 V다. I는 R분의 V다. 그래서 I는 자, R분의 V다라고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물어보죠. 자, 이 단락전류와 그럼 이 기전력과의 관계는 자,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 관계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얘와 얘의 비례 관계를 가지려면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놈은 어때야 된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놈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상태에서 얘와 얘는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리액턴스는 일정한 상태에서 얘와 얘는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근데 조건은 있습니다. 예, 무조건 일정하진 않아요. 무조건 일정하진 않고, 자, 철심에 포화가 이루어지기 전. 예, 포화 전까지만 일정합니다. 포화 전까지만. 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 제가 계좌전류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뭐가 증가하죠? 자속이 증가하죠?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기전력이 증가하죠. 그러면 기전력이 증가하면 자, 단락전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 기전력이 감소. 그럼 기전력이 감소하니까 단락전류도 감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제가 여기가 얼마예요? 요 지점이 0이죠. 그럼 0인 상태에서 계좌전류를 자, 서서히 증가했다 라고 하면 단락전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그죠? 예, 조건은 리액턴스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계좌전류를 증가하면 단락전류가 증가하니까 곡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삼상 단락 곡선이거든요. 요게. 근데 조건은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리액턴스의 값은 이런 식으로 뭐다? 일정하다. 그죠? 예. 그러면 또 물어보면 자, 얘를 계속 증가시킨다 하고 해가지고 자속이 계속 증가하나요? 계속 증가하진 않죠. 어느 순간에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지죠. 그 이유가 뭐죠? 왜 일정해지죠, 얘가? 왜 일정해지죠? 뭐가 일어나서? 그쵸? 포화가 일어나면 일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전력도 어떻게 되고? 일정하고. 그러면 얘 일정하죠. 그럼 얘가 일정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계속 증가한대요. 계속 증가한대요. 얘가 원래 일정했고 포화가 일어나서 일정했는데 그럼 얘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한 게 아니고 계속 증가한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 이 리액턴스는 일정한데 언제까지? 포화 전까지예요. 그러면 포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일정했던 리액턴스의 값이 어떻게 되냐?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포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포화가 일어나게 되면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그럼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비례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포화가 일어나면 얘는 어떻게 되고? 일정하고. 일정한 상태에서 포화가 일어나면 얘는 감소하니까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락곡선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자,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원래는 1번. 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없어진 문제인데 다음 중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기능사에서는 문제가 없어졌어요. 왜? 공단답하고 학원답하고 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답이 달라져서 그 의제기하면서 그때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놈은 자, 포화 전까지는 어땠는데? 일정했는데 포화가 일어나니까 이 리액턴스는 어떻게 됐어요? 포화가 일어나니까 리액턴스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자, 철심에 자기 포화시 자, 임피던스는 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얘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더라. 철심의 자기 포화시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아니 리액턴스가 감소했는데 갑자기 임피던스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자, 동기 임피던스는 실용상 약 누구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리액턴스와 같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임피던스도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앞으로 동기기든 변압기든 철심의 자기 포화시 자, 임피던스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단락비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했어요? 2가지 실험했어요. 무슨 시험했어요?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상 단락 곡선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곡선이에요? 계좌전류와 단락전류와의 관계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철심의 자기 포화가 일어나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만 지금 몇 문제? 세 문제. 예, 세 문제 말씀드렸고 굉장히 다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락비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2가지의 곡선을 그렸고 요거를 합쳐서 이제 저런 뭐 공식이 나오는데 뭐 그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단락비가 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단락비를 자, 크게 한 기계는 이라고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단락비가 자, 큰 기계는 자,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단락비가 뭐야? 라는 거의 개념을 잡아 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2가지, 자, 2개의 동기발전기가 있었어요. 2개의 동기발전기가 있었고, 자, 전기자예요. 똑같은 전기자. 여기에다 제가, 자, 코일을 감습니다. 얘는 몇 번? 1000번 감아요. 얘는 몇 번을 감냐? 자, 500번 감았습니다. 500번 감았습니다. 그러면, 리액턴스의 값은 누가 커요? 리액턴스는? 1000번 감은 거, 500번 감은 거. 누가 더 리액턴스의 값은 크죠? 리액턴스라는 자체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코일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코일에서.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감아줄수록 그 리액턴스는 큰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00번 감은 게 리액턴스가 크고, 그죠? 500번 감은 게 얘에 비해서 리액턴스는 작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속을, 자, 여기 100개를 만들고, 자, 여기도 자속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따라서 자 얘는 기전력이 얼마 나올까요? 자 그냥 1000번 감았으니까 1000V라고 할게요. 자 얘는 500번 감았으니까 500V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당연한 거죠, 그죠? 코일을 덜 감았으니까. 예, 근데 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500이 싫은 거예요. 그럼 500이 싫고, 자, 나는 똑같이 1000V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1000번을 감으면 돼요. 예.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지. 왜? 똑같이 1000번을 감게 되면 리액턴스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대로, 전기장 그대로 놔두고, 요 자속만 2배로 늘려요. 그럼 1000V 나옵니다. 그러면 1000V 나와요. 그러면, 자, 자속을 2배로 만들려면, 자, 예를 들어서 철심이, 자, 여기에서 자속이 100개가 나왔어요. 그럼 자속을 200개 만들려면, 이 철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그렇죠. 2배로 늘려야죠. 그죠? 왜? 자속은 어디서 나오니까? 철심에서 나오니까. 2배로 늘려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늘렸어요. 200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어떻게? 요거를 키워야 돼요, 그림을.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얘도 이렇게 2배로 늘리고 대신에 코일은 500번 그대로 감고 여기에 얼마예요? 200으로 하고 이렇게요. 그럼 리액턴스는 얘에 비해서 감소하죠? 대신에 자속을 2배로 늘렸으니까 기전력도 얼마가 나오더라? 예, 그냥 1000이 나오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락비가 큰 기계고 얘는 단락비가 작은 기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비가 큰 기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개념을 잡으신다라고 하면 단락비가 큰 기계는 코일을 덜 감고 뭐를 크게 한 거예요? 자속의 값을 증가시킨 게 단락비가 큰 기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굳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단락비가 큰 기계는 자 얘에 비해서 어때요? 부피가 크죠. 부피가 크고 그 다음에 자속을 2배로 만들려면은 그만큼 철심도 많이 들어가요. 철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철기계다라고도 얘기해요. 철기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기계다라고 하면은 단락비가 큰 기계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썼냐?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그러면 단락비가 큰 기계는 자, 1번 임피던스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리액턴스가 코일을 덜 감아서 리액턴스가 작아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임피던스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이 E는 IR이에요.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이 E는 IR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모두 감소해요. 전압강하도 감소하겠죠? 전압강하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가 감소하니까 전압 변동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도 감소하는 거예요. 전압 변동률도.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들 계자와 전기자 사이. 자, 얘가 계자고 얘가 전기자인데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격을 뭐라 그랬어요? 이 간격이 뭐죠? 공극이라 그랬죠. 그러면 공극은 얘와 얘에 비교를 하면은 자, 얘는 어때요? 얘에 비해서 공극이 큽니다. 부피가 자체가 크니까. 그러면 공극이 크니까, 공극이 넓으니까 그럼 계자에서 나오는 주자속과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자, 공극이 넓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도 어때요? 전기자 반작용도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감소하더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단락비를 큰 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하는 게 좋잖아요. 왜? 안 좋은 것들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시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 안정도는 어떨까? 안정도. 안정도. 그냥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럼 안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장점이에요. 단락비를 크게 했을 때의 장점이에요. 그럼 무조건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겠지? 자, 단점은 뭘까요? 여섯 번째.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좋은데, 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단락전류는 클까요? 작을까요? 단락전류는 크다. 단락전류가 커요. 왜요? 단락비 KS는 IM분의 IS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좋은데 만약에 단락 사고가 나게 되면 단락비와 단락전류는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단락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사고가 났을 때 단락전류는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파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일곱 번째. 자, 단락비를 크게 한 기계는 철기계라고 했어요. 철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철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에서 생기는 손실. 철손이 증가. 그럼 철손이 증가하니까 손실이 증가하니까 효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은 감소하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단점은 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장점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락비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예. 자, 단락비의 개념이 뭐예요? 코일을 덜 감고 자속의 값을 크게 한 게 단락비를 크게 한 기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부터의 스타트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는 임피던스 작죠? 임피던스 작으니까 전압가가 작죠. 전압가가 작으니까 변동률도 작죠. 그 다음에 부피가 큰 폭도 넓으니까 반작용도 감소하고. 그럼 안 좋은 것들은 다 감소하니까 뭐예요? 안정도는 올라가고. 근데 이때 사고 나면 단락전류는 크죠? 왜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 단락비 문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도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은, 이 한 판에 대한 내용은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숙지하셔야 돼요. 다 숙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고, 오히려 계산하는 건 쉽다는 얘기죠. 계산하는 건.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하시오 나오지 않으면 말로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내용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있었죠? 예.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든지 아니면 얘를 계산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면 만약 얘가 안 나왔다. 그럼 요 말이 나오겠죠. 얘가 안 나왔다? 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단락비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숙지를 하시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자,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단락비에 대한 내용. 자,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157번부터 157번. 자, 157번에 동기발전기의 삼상 단락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곡선이냐라고 했어요. 자, 무슨 곡선이에요? 삼상 단락곡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삼상 단락곡선은 계좌전류와 단락전류의 관계죠. 예. 그래서 몇 번에 있고요? 1번에 있네요. 그죠? 예, 답은 1번.
자, 그래서 157번에 157번은 1번. 자, 158번. 158번. 자, 동기계의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그랬어요. 이게 학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답은 2번이라고 했어요. 자기 포화가 있으므로 했어요. 근데 공단 답은 전기자 반작용으로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이 갈라졌어.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공단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제 공단 측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거의 뭐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2번과 3번을 체크를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암만 2번이라고 해도 공단에서 3번이면 3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예. 공단 답은 3번이에요. 예. 공단 답은 3번. 자, 159번 체크해 놓으시고. 체크. 자, 교류 발전계의 동기 임피던스는 철심이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철심이 포함하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왜 감소하는지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예, 그거까지는, 예, 뭐,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 있죠? 예, 그래서, 포화 전까지는 일정하다가, 포화가 일어나면 감소한다. 감소하면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160번은 159번은 체크하면서 몇 번이 답이라고요? 4번이요. 그래서 158번은 2번과 3번, 예, 이렇게 보시고, 159번은, 예,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60번도 체크해 놓으시고, 자, 몇 번이 답이고요? 똑같은 문제네요. 답은 2번이죠. 그죠? 예, 답은 2번이다. 잘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161번. 자, 161번부터. 자, 161번부터. 자, 161번부터는, 자, 제가 아까 단락비 정리해드렸었던 거 있었죠? 예, 그거 갖고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161번에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예. 그러면 단락비를 크게 했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고? 작아지는 거죠? 그럼 뭐가 작아지고요? 전압가가 작아지고, 변동률 작아지고요. 그죠? 반작용은 작아지고요. 그죠? 반작용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공극을 어떻게 해서 크게 해서 서로 영향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네요. 그죠? 1번. 자, 162번. 자,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임피던스가 작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단락 전류가 크나요? 크죠? 단락비는 어떻게? KS는 뭐라 그랬으니까? IM분의 IS니까. 크면 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전기자 반전이 크다. 커요, 작아요? 작죠. 왜요? 공극이 커지니까.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163번. 자, 다음 중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은 기계. 반대로 물어봤네요. 단락비가 작은 기계. 예. 자, 1번. 동기 임피던스가 크므로 전압 변동률이 작다. 동기 임피던스가 크므로 전기자 반전이 크다. 3번. 공극이 넓다. 4번. 계좌 기절이 크다. 단락비가 작은 기계.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계좌 기자력이 크다. 계좌를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럼 계좌를 크게 했다는 얘기는 뭐였죠? 단락비를 크게 한 거죠. 그럼 일단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극이 넓다. 얘도 단락비를 크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나요? 커지죠. 예.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크죠. 예.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이고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번은 임피던스가 크므로 전압 변동률이 작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임피던스가 큰 건 맞는데 전압 변동이 뭐예요? 작다가 아니고 크다죠. 그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64번. 자, 동기발전기의 공극이 넓을 때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 공극이 넓을 때 거기다 밑줄 그으면 되겠죠? 거기다 밑줄을 딱 그시고 뭐라고 쓰시면 돼요? KS가 크다 라고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죠.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자, 어찌됐든 단락비를 크게 한 기계입니다. 그럼 단락비를 크게 한 기계니까 자, 1번 안정도 커지죠? 예,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커요, 작아요? 그렇죠. 전압 변동률이 작죠. 예, 그래서 잘못된 거는 몇 번이 답이고? 그렇죠. 4번이 답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크나요? 여자 전류가 크죠. 왜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뭐를 크게 한 거니까? 차속을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럼 자속을 크게 했다는 얘기 그만큼 계좌 전류가 크지요. 그래요. 커지니까. 예. 그래서 예, 답은 4번. 자, 165번. 자, 165번은 예, 그냥 지워버리세요. 165번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자, 166번과 167번 요 두 가지를 자, 별표 체크해 놓으시고 요거 계산하세요. 165번은 그냥 한번 툭 던져주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자, 166번부터 자,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 퍼센트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단락비 구하는 공식 자, 먼저 뭐예요? 단락비 KS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 이거죠. 그래서 얘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로 계산하세요. 자, 근데 얘는 단락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뭘 계산하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얘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리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죠. 예.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자, 뭐분의 뭐예요? 1.2분의 1이고 자, 얘는요 1.25분의 1이네요. 맞나요? 예. 그러면 자, 66번은 자, 몇 번이 답이고? 66번은 몇 번? 2번이 답이죠? 자, 67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얘도 2번이 답이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말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산으로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란 말이죠. 하여튼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꼭 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단락비입니다. 단락비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168번부터는 뭐냐? 자, 168번부터는 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인데요. 자,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병렬운전인데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약정리집을 한번 잠깐 보죠. 요약정리. 자, 98페이지. 98페이지에 자, 요약정리 12번에 보시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이 나와요. 자, 그거를 보시죠.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자, 병렬운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병렬운전 하는 이유는 용량이 부족하거나 예비기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죠, 우리? 병렬운전? 하는 건 좋은데 조건대로만 맞춰라. 그래서 시험에서는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직류발전기에서도 병렬운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직류발전기에서는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직류발전기에서는 뭐가 중요했었어요? 뭐가 중요했었어요? 직류발전기에서는 균합선이 중요했었어요. 균합선. 그래서 직류발전기에서 직류발전기 병렬운전에서 나오면 걔는 조건보다는 균합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건이 나온다? 그럼 아마 동기발전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 하나는 5kg, 하나는 2kg. 이런 식으로 병렬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A 발전기라고, 얘는 B 발전기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는 IA가 흐르고, 자 여기에는 IB가 흐르고. 그러면 이 IA의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 IA의 전류라고 하는 거는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 얘도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이에요.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자, 조건을 맞췄단 말이에요. 자, 어떤 조건을 맞췄냐? 자, 그래서 5자를 외우시면 돼요. 1번 위, 2번 크, 3번 주, 4번 파, 5번 방. 그래서 위, 크, 주, 파, 방. 그래서 일단 5자 외우세요. 위, 크, 주, 파, 방, 위, 크, 주, 파, 방. 이렇게 5자 외우세요. 그러면 자, 요 1번부터 4번까지 딱 묶으시면 여기에 실은 뭐가 있냐면은 기전력이 있어요. 이 앞에 딱 4개 묶어서 앞에 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맞춰보세요. 기전력의 자, 위가 뭘까요? 기전력의 위상. 그래서 위상이 같을 것.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기전력의 그렇죠, 주파수가 같을 것.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방은 방향이 같을 것. 방향이 같을 것인데 얘는 상회전이라고 해요. 상회전의 방향이 같을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위크주파방, 위크주파방 해서 자, 요거를 외우시는데, 얘를 외우시는데 의외로 그냥 쉽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해서 뭐 용량이 같을 것, 이런 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용량이 같을 것은. 예, 그래서 용량이 같을 것,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잘못된 거 찾아라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최대일 것.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항상 끝나는 건 뭘로 끝나야 돼? 뭘로 끝나야 돼? 같을 것으로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자, 기전력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그랬는데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기전력의 크기가 자, 달라졌을 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자, A 발전기의 기전력과 B 발전기의 기전력이 자,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예. 자, 제가 뭐 A 발전기든 B 발전기든 자, 계좌 전류를 자, 증가시켜 봐요. A 발전기를. 그럼 뭐가 증가? 자속? 그럼 뭐가 증가? 기전력이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형이 깨졌죠. 기전력 크기 값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 발전기와 B 발전기 사이에 무효분의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무효분의 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무효 순환전류 발생. 무효 순환전류가 발생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시험은 여기까지가 다였어요. 여기까지가 다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럼 무효 순환전류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나와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래서 지금은 무효 순환전류의 값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효분의 순환 전류를 계산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전류니까 우리는 뭐분의 뭐니까 I는 R분의 V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R분의 V니까 그냥 뭐예요? A-.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몇 대니까? 2대니까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무효분의 순환 전류를 계산하시는 공식인데, 예,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무효 순환 전류를 계산하세요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뭐 무효 순환 전류의 값은 10A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무효분의 순환 전류를 이제 딱 보시면 계산은 하실 수 있으시되 답은 한 번에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 나오면 무조건 몇 암페어가 답이다. 10A가 답이다. 요거 한 문제니까 얘를 외워도 돼. 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위상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상이 다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 발전기의 세타와 B 발전기의 세타가 있었는데, 예, 자,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뭔가 이상 현상에서 여기 틀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얘도 순환 전류, 얘도 순환 전류인데, 자, 크기가 다를 때는 무효분이었죠. 그죠? 예. 자, 위상이 다를 때는 유효분의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유효분의 순환 전류를 자, 네 자로 줄일게요. 뭐라고 하냐면 유효획류라고 합니다. 유효획류. 얘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그럼? 무효획류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 유효분의 순환 전류가 흐를 때는 언제고 위상이 다를 때, 무효분의 순환 전류가 흐를 때는 언제고요? 기전의 크기가 다를 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병렬 운전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기능사에서 딱 나오는 거는 딱 여기까지니까요. 예, 요거 숙지하시고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병렬 운전까지 하면은 이제 뭐예요? 발전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자, 168번. 자, 168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얘는 뭐 한 번에 답이 보이시죠? 예, 뭐가 답이에요? 3번, 그죠? 예,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용량이, 그죠? 그래서 168번은 자, 답은 3번. 용량은 같을 필요가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169번.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뭐야? 똑같은 문제네요. 예, 보기만 좀 막 길게 막 만들어 놨어요. 예.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답은 4번. 예. 뭐가 들어있어요? 용량이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170번. 170번. 동기발전기를 계통의 병렬로 조소시킬 때 관계없는 것은 그랬어요. 관계없는 거. 위크, 주파, 방이었죠. 그럼 몇 번? 그렇죠, 4번. 전류 있었나요? 전류 없었죠? 위크, 주파, 방이니까. 예, 답은 4번. 위크, 주파, 방 외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171번. 171번. 자, 171번도 자, 몇 번입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쵸, 2번. 회전수가 같을 것. 2번. 자, 172번. 다음 중 2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그랬네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때는 언제? 그렇죠? 예. 그죠?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때는 크기가 다를 때죠. 그죠?
그래서 무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173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위상차가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 횡류가 흐른다. 답은 3번. 자, 174번. 자, 지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쉬운 거. 예. 자, 1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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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기 임피던스가 5A인 2대의 삼상동기 발전기에 유도기 전력이 100V인 전압차가 있다면 무효분의 순환 전류는 얼마냐라고 했었죠? 예. 몇 암페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10암페어라 그랬었죠? 10암페어.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177. 자, 병렬 운전 중인 동기발전기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면에 전동기 농용과 건선을 설치한 데 이 건선의 명칭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는데, 뭐 얘는 지금 나올 건 아닌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시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서 난조 방지가 키워드예요. 난조 방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난조 방지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제동건선이 답이세요. 난조 방지하면 제동건선, 제동건선 하면 난조 방지 무조건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하시죠.